네, 계속해서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유동원 본부장 연결해서 해외 주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주식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인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증시를 들여다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가장 낮게 상승한 게 다우존스인데 6.7%나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의 모든 지수들이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줬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지표와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다들 좀 걱정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80 이상에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좀 떨어져서 77까지는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탐욕 구간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과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번은 거품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정이 있으면 이런 조정은 투자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유동성을 꼽을 수가 있겠죠. 유동성 지표들 자세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M1과 M2 증가율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제가 들여다봤던 숫자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놀랍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M1 증가율이 크게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YOY 작년 동기 대비해서 57.4%로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거나 큰 폭의 조정이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2 증가율도 25% 이상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촉매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만 가지고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는 미국 증시의 상승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매주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S&P 개념으로는 4,200포인트 정도, 4,191 그리고 나스닥 개념으로는 14,100포인트 정도 지금 지수 대비해서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13%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거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좀 과열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새로운 재무장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경기 부양책 더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향성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보통 부양정책이라고 하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통화정책은 파웰 의장 그리고 또 과거 옐런 의장 대부분 다 비둘기파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부양정책을 펴고 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옐런 의장이 이제 재무장관이 된다면 이쪽은 재정 부분을 갖다가 건드리기 시작하겠죠. 지금 현재의 실업률을 보고 있으면 옐런 의장이 얼마나 적극적인 부양책을 펼 수 있을지가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미국 실업률 추이가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6.7% 수준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평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대비해서 적어도 3%포인트 정도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옐런 의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노동 참여율 추이를 보시면은요. 과거 닷컴 버블 때 67.2%의 고점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겨우 6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재정 정책도 그렇고 통화 정책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양 정책이 펼쳐지면서 경기 회복 구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내년 초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추가 경기 부양책입니다. 현재까지는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노동 지표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의 여신 증가율이나 부채 증가율을 봤었을 때 충분히 경기 부양을 해주고 있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더블 딥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여신 증가율이 8.6%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고 또 전체 대출 부채 증가율이 5.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런 숫자들, 플러스 숫자들 그리고 또 좀 뭐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는 여신 증가율이라면 결국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이 들고 미국의 더블 딥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시고 앞으로 안정적인 경기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돈 풀기와 재정 확대를 감안해 본다면 현재 시각을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보면 좋을까요? 네, 몇 가지 포인트들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 대만 투자가 지금 신흥국 중에서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달러 약세 추세가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M1 증가율이 폭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미 연준이 미국 재정 확대 정책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라는 어떤 압박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한국, 대만, 베트남, 또 중국의 심천지수 이런 지수들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런 국가들의 이런 지수들의 국가들의 경쟁력, 제조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수들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할 만한 수치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77까지 또 다시 떨어졌고요. 현재 유동성 수치로 계산을 한다면 과거 역대 고점이었던 99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타이밍이지 지금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일부는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종 투자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 코스피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지금 닷컴 버블의 재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4차 산업혁명 버블 구간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달러 추세도 안정적인 모습, 약보합세 모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을 좋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ETF, 하나는 개별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업종 ETF 하나 그리고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속스라는 ETF인데요. SOXX 미국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ETF이고요. 이 안에는 반도체 업종, 또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대만 기업들도 분산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의 한 90% 정도는 미국 중심의 주식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여파로서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상존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스마트폰, 컴퓨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다 들어가고 특히 또 5G 등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단종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뭐 150%대 이런 수준이 나옵니다. 세 자릿수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돌려보는 모든 ETF들 중에서 지금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그리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면 미국에는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메모리 칩,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부품 이런 쪽에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1978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역사가 깁니다. 상당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인수합병이 됐는데 그래도 마이크론은 살아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 글로벌 3대 메모리 생산 기업이다. 반도체 메모리 생산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존의 어떤 이 출하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모바일, 자동차, PC 산업 수요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도 30%대 이상의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마이크론 이렇게 대표적인 반도체 세계 기업들에 대한 관심, 미국 기업으로서는 마이크론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